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여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27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왈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누항을 인불감기원을 회야 불기에 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왈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누항을 인불감기원을 회야 불기에 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안회여. 한 도시락의 밥과 한 바가지의 음료수를 먹으면서 누추한 마을에 지내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훌륭하구나 안회여. 공자의 수제자 중에 안회라는 인물이 있는데 보통 공자를 성인이라 그러면은 안회를 성인의 버금가는 성인이다 라고 해서 아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제자인데 불행하게도 수명이 짧아서 32세에 요절하고 만 아까운 인물이죠. 이 안회를 칭찬한 말을 공자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단사 일표음, 한 도시락의 밥, 한 바가지의 음료수, 한 바가지의 물. 일단사의 단자와 일표음의 표자는 도시락, 바가지, 표주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양사로 쓰였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이 양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양사는 해당 물건의 앞에다가 붙입니다. 한 수레의 뗄나무 그러면은 일거신, 일거 한 수레, 뗄나무 신자, 일거신 이런 식으로 양사를 붙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일단사 다음에 밥식자는 보통 밥식 그러는데 밥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사로 읽고 뜻도 밥이라고 새기게 되고요. 식이라 그러면은 먹는다. 동사로는 이 식으로 읽고 먹는다는 동사로 새기죠. 그 외에 사역형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주어서 먹게 한다, 먹인다. 좀 쉽게 말하면 사육한다는 뜻으로 이 밥식자를 쓰는데 그때는 사로, 밥이라는 명사도 사로 읽고 먹인다는 동사로 쓰일 경우에도 사로 읽습니다. 성조가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구왈 비불렬자지도 은마는 역부족야로이다. 자왈 역부족자는 중도의 피하나니 금여획이로다.
염구할 비불렬 자지도 원만은 역부족야로이다. 자왈 역부족자는 중도의 폐하나니 금여획이로다. 공자의 제자 염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염구는 보통 염유라고 그러는데 자가 자유, 아들 자자 있을 유자, 이름은 구, 성은 염시, 염구, 염유, 혹 유자라고도 논어에 나오죠. 염구가 말하기를 비불렬자지도, 자는 여기에서 공자를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일반 명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도를 열은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화에 나오는 이 열자, 마음심변에 쓰는 열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열도 열이라고 읽으면은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는 뜻으로 새기지만 우리가 보통 설명하다고 할 때는 설이라고 읽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라고 할 때는 또 세라고 읽습니다. 선거철에 보면 유세한다 그러는데 바로 이 설자를 쓰는 것입니다. 논인다, 유람한다는 유자에다가 이 설자를 붙여 써서 유세라고 읽죠. 이렇게 글자를 같은 모양의 글자인데 읽는 방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불렬자지도, 자지도 선생님의 도를 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부정이지요. 비도 부정이고 불도 부정이고, 불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사나 명사를 부정한다. 비는 명사나 명사구를 부정한다. 불렬자지도,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비 아니지만 역부족야, 힘이 부족합니다. 제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역부족자,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이 폐, 중도에서 그만둔다, 폐는 폐지한다, 그만둔다, 속된 말로 하면 때리쳐온다. 금여획, 지금 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계점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계집 여자는 삼수변에 쓴 여자지요. 고금자의 관계. 계집여를 쓰고 2인칭으로 쓰면은 너라는 뜻인데 고자가 되고, 삼수를 쓰고 삼수 옆에다가 계집여를 쓰면은 금자가 되고, 똑같은 2인칭을 가리키는 너가 되겠습니다. 너는 획하고 있다. 획이라는 것은 선을 긋는다는 말인데, 계획한다는 획자도 되고 선을 긋는다는 획자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쓰고 이거 역시 화로도 읽고 또 획으로도 읽고,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쓰죠. 칼도를 붙여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른다는 뜻이 들어가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선을 긋는다, 선을 긋다가 보면은 그림이 그려진다. 스스로 획한다는 것은 나는 내가 올라간 수준은 여기까지다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놨다.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획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제11장입니다. 자위 자하왈 여위 군자유요 무위 소인유하라. 자위 자하왈 여위 군자유요 무위 소인유하라. 공자께서 복자하, 이름은 상인이라는 상자, 복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대는 위 군자유, 군자의 선비가 되라. 위는 될 위자, 군자의 선비가 되라. 소인의 선비가 되지 말아라. 무는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대는 군자의 선비가 될 것이요 소인의 선비가 되지 말아라.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밑에 주석에 보시면은 군자의 선비는 위기요, 군자유는 위기요, 소인유는 위인이라 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위기지학, 위인지학이라는 말을 유학에서 많이 씁니다. 위기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다. 위자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글자로 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거성으로 읽으면 발음이 길어지고 뜻도 위한다,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 위기 그러면 자기를 위한다. 위기지학, 자기를 위한 공부, 학문.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실력을 쌓고 자기를 위한 공부다 는 말이 되고, 위인지학 같으면 남을 위한 학문이다. 이것은 자기의 실력을 쌓고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하자면 가짜, 헛된 학문이다. 그런 뜻으로 위인지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자의 유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지학을 해야 되고 위인지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위 무성제러니 자왈 여덕인 은이호와 왈 유 담대 멸명자하니 행불 유경하며 비공사얻은 미상지어 언지실야니이다. 자유위 무성제러니 자왈 여덕인 은이호와 왈 유 담대 멸명자하니 행불 유경하며 비공사얻은 미상지어 언지실야니이다. 공자의 제자 자유가 성은 말씀은 자 은시이고 이름은 눕는다는 언자, 쉰다는 언자, 은이 되겠습니다. 자유가 무성고을에 고을원이 되었는데, 그때 공자께서 자유에게 물었습니다. 여덕인 은 이호와 그대는 너는 사람을 얻었는가? 그대는 거기에서, 그 고을에서, 이 어조사 은자는 대명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고을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그 고을에서 사람을, 인재를 구했는가, 얻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유담대 멸명자,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의역을 하자면은. 여기서 담대는 성이고요, 이름은 멸명입니다. 중국에는 두 자성이 많습니다. 그걸 복성이라 그러죠. 복수의 글자를 가진 성이다. 그래서 복성이라 그러는데, 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불유경, 행, 길을 간다, 길을 갈 적에, 길을 갈 경우, 유경, 유는 경유한다, 거쳐서 지나간다. 경은 지름길, 지름길을 통해서 가지 않고 원래 정해진 똑바른 길을, 큰 길을 간다. 비공사, 공무의 일이,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상, 미상은 뭐뭐 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 어디에 이르렀다. 은지실, 자유가 이름이 은이니까 저의 은지실, 저의 집무실에, 저의 방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롭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길을 갈 경우에도 지름길로, 사이길로 가지 않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맹지반 불불이로다. 분이 전하여 장입문할세 책기마왈 비감 후야라 마부진야라 하니라. 자왈 맹지반은 불불이로다. 분이 전하여 장입문할세 책기마왈 비감 후야라 마부진야라 하니라. 공자가 맹지반이라는 사람을 칭찬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 침벌한다는 이 벌자는, 벤다는 벌자는 여기서는 자랑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사실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전장터에서 싸움에 패하여 도망칠 적에 분이 전, 도망치면서 맨 후미에 위치하였다. 이 전자는 순서를 매길 때 끝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관리를 인사고과할 때 전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꼴찌, 최는 1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최를 한다 그러면은 근무 성적을 평가해서 수석과 말석을 구분한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맹지반이 싸움터에서 자기 부대가 싸움에 패하여 후퇴를 하는데 도망을 치면서 전하였, 맨 후미에 있었다. 후미 부대에 위치하였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후퇴를 하다가 성문에 들어오려 할 때에 자기가 탄 말을 채찍질하면서, 책은 동사입니다. 기마, 자기가 탄 말에 채찍을 때리면서 말하기를, 비가 뭐야, 내가 감히 뒤에 처진 것이 아니고
마부지냐, 말이 잘 못 달려서 뒤에 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용감해서 뭐 뒤를 맡은 게 아니고 말이 전진을 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후미 부대를 맡게 되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무용담을 하지 않고 겸사를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칭찬을 한 것이죠. 그 다음 14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불류 축타지 영이며 이유 송조지미면 난호면허 금지세의 니라. 자왈 불류 축타지 영이며 이유 송조지미면 난호면허 금지세의 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축타라는 사람의 말재주를 가지지 않고 송조라는 사람의 미모만 가졌다면은 난호 면 하기에 하는 데에서 면하기 어렵다. 금지세 오늘날 세상에서 화를 면하기 어렵다. 이 면자 하나, 면자는 원래 면한다는 뜻인데 보통 한문에서 이 면자를 쓰면은 화를 면한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오늘날 세상살이에서 화를 면하기 어렵다. 말재주만 있고 미모를 갖추지 못하면은 화를 면하기 어렵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주자는 이와 다르게 말재주도 없고 미모도 갖추지 못했으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열 이자에다가 있을 유자, 말열, 그럴 경우에는 말열 이자를 역접으로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역접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새기지 않고 and로 뭐뭐와 라는 병렬형으로 병렬형의 접속사로 보고 볼 경우에는 말재주도 없고 미모도 갖추지 못했다 라고 새기는데 단 이때는 말열 이자야 다음에 있을 유자를 없는 글자로 보고 불류 축타지 영이 송조지 미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재주도 없고 미모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주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옛날 주석가들은 그 근대의 양백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글자 있는 그대로 보자. 축타와 같은 말재주를 갖추고 있지 않고 미모만 갖추고 있으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여기 그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 보는 것이죠. 저도 문장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타라는 사람은 축은 그 축관, 제사 지낼 때 축문 읽는 제관이죠. 관인 타. 옛날에는 영어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직업을 이름 앞에 붙여가지고 블랙스미스 같으면은 뭐 흑인 대장장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스미스가 성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한문에서도 악사 아무개 이러면 사 아무개
스승사자, 악사라는 뜻으로, 음악을 하는 악사라는 뜻으로 사자를 붙여가지고 사아무개 그러면은 사가 나중에 성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축을 성이라고 나중에 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하여튼 그 직업, 벼슬, 담당 업무를 앞에다가 붙인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붙인다. 이 축타라는 사람이 영은 말재주가 있다. 말재주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송조라는 사람은 앞에 아랫목 신을 높이겠는가, 뭐 부뚜막 신을 높이겠는가, 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작은 세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송조라는 사람이 송나라 공자인데 왕실 출신이죠. 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송나라의 그 또 미녀로서 위나라에 시집을 와서 위영공의 부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남자 아들 자자 남자라고, 이 사람이 또 그 미모가 출중했던 모양인데 그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출가를 해서도. 그래서 이 송조라는 사람하고 남자하고 또 이 요즘 말로 불륜 관계가 있어서 큰 사건이 빚어지고 그랬는데,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 바로 이 송조가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 자조, 아침조자 붙여서 자조라고도 이러는데, 송나라 왕실 성이 자시기 때문에 이름은 조, 아침조자, 자조라고도 불리죠. 요 송조, 송자조랑 남자의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미 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